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7월 둘째 주, 7월 최초 월요일장인데요. 시장 흐름, 지수 쏘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자, 하반기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연속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꼽아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뭐 하이브도 좋고요, 뭐 NHN도 좋고요,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하나기술, CJNM 다 수급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수급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개인들은 물량을 처분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개인 말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쌍끌이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수급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 그죠? 카카오는 제가 이미 일단 언급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수급이 그다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를 안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가가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지속적인, 그 기관 중에서도 최근에는 연기금 같은 이런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줘야지만 시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수급을 중심으로 하이브, NHN,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후속 종목군들을 한번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특히나 뭐 하이브 현재 이슈가 있고요. 뭐 NHN을 비롯한 카카오 게임즈 지금 굉장히 핫하죠.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2천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를 보여주면서 카카오 게임즈 강세를 보였어요. 펄 어비스를 제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죠. 시가총액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위협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같은 게임주 넷마블, 그 다음에 CJENM의 상승, 하나기술의 어떤 거래량,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내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크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얘기 먼저 해볼까요? 자, 하이브가 이제 지난주까지 5주 연속 빌보드 핫 100의 1위를 차지했죠. 뭐 이거 굉장히 전무후무한, 물론 이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일 6주 연속인가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뭐 6주가 됐던, 뭐 5주에서 끝났던 큰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자, 주가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6주도 좋고 7주도 좋고 계속 1위를 했으면 좋겠죠.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5주 연속 1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빌보드 핫 100에서 5주 연속 한 달이 넘게 1위를 차지한 어떤 그 노래, 곡수가 올해 현재까지 이 버터, BTS의 버터를 포함해서 2곡 정도가 있다 그러고요. 작년도에도 연간 5주 연속 1위 한 노래는 2곡밖에 없었대요. 2019년도가 3곡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5주 연속 그만큼. 빌보드 역사상 그 신곡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1위로 직행한 노래가 54곡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1위를 차지하는 곡은 그 54곡 중에서도 10곡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버터, BTS의 이 버터, BTS를 넘어서서 이 K-팝이 미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를 어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많이 바꾸어 놨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빌보드 BTS가 핫백 1위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분석을 하는 거네, 그죠? 1주차, 2주차 해서 5주차까지. 자, 다운로드 스트리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다운로드는 우리가 이제 내 폰이나 내 PC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 듣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다운로드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스트리밍은 뭐냐면 저장해놓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을 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뭐예요? 그렇죠. 요즘은 다운로드 시대가 아니라 스트리밍 시대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내 폰에다가 MP3 같은 이런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내가 듣고 싶을 때 이제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멜론이라든가 벅스뮤직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이용료 얼마 해서 한 달 동안 다운로드는 단 안 되죠. 이렇게 스트리밍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신곡이 딱 발표가 되게 되면 처음에는 다운로드를 많이 합니다만 점차 줄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신곡 발표 후에 스트리밍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처음이 뜨겁잖아요. 그죠? 계속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TS 1주차부터 5주차까지를 분석해 본 거 보니까 다운로드가 계속해서 어때요? 감소는 하죠. 그죠? 조금씩 감소를 하고 1주차보다 2주차가 줄고 2주차보다 3주차가 줄고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도 점차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1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터고요. 2위가 거기 보시면 올리비아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죠? 이 가수는 워낙 스트리밍이 강한 그런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터가 BTS의 버터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은 2위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2배, 3배 정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트리밍 차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 차이는 어떠냐면 1등과 2등 차이가 무려 14배 이상 1위가 앞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어떤 음악 시대에서는 이 다운로드보단 스트리밍이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BTS는 다운로드가 무려 2등하고 14배 차이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이 빌보드 핫백 이 순위에는 다운로드라든가 스트리밍 또 라디오 방송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는 BTS의 버터가 압도적이에요. 그다음 옆에 라디오 이제 방송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빌보드 기준인데, 자 라디오 사실은 라디오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곡 같은 건 잘 안 나와요, 그죠? 인기 있는 노래들 위주로 나오는데 빌보드 핫백의 버터가 이렇게 라디오 청취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 노래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어떤 통념 일반적인 상황을 이제 완전히 BTS의 버터가 뒤집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죠. BTS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앨범 빌보드 200 차트에서 앨범 5번이나 정상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속 가수들 BTS 1위가 5번, 그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역대 5위. 2021년 올해 말하는 거죠. 빌보드 200입니다. 이건 핫백이 아니고요. 또 세븐틴이 15위. 의미가 상당히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원이 사실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이 지금은 대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다운로드가 이 스트리밍을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그래요. 음악 좋다 그냥 듣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자발적으로 그냥 귀만 열어놓는 건데 지금의 어떠한 BTS 이후에 어떤 음악 어떤 시대는 팬들의 자발적인 소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팬에 의해서 또 홍보가 또 따로 되고 그죠? 이 팬덤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음악 소비 성향이 소극적 소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구매 소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K-팝 문화가 바꿔놨다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 미국 음악 시장이 고심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스트리밍 위주로 이제 음악 소비가 다운로드가 아니라 스트리밍 위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스트리밍 위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앨범 판매가 안 되죠, 잘. 그죠? 음원도 잘 안 팔리고. 그냥 멜론이라든가 이런 벅스뮤직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이 음악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구입을 하지 않고. 그죠? 근데 BTS, K-팝 얘네들이 이걸 다 바꿔놨다라는 얘기입니다. K-팝이 시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단순한 어떠한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 팬들이 당당하게 소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아티스트와 어떠한 뭐 회사 이런 데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팬슈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팬과 컨슈머의 합성어죠. 요즘 이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 프로슈머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BTS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 그죠? SM의 버블,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팬과 아티스트 간의 어떠한 소통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이 BTS를 포함한 K-팝 스타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음악과 관련돼서 음악 시장에서, 뮤직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항상 뭐 1등을 해야지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하이브가 재평가되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자,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하이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팝이 미국 글로벌 시장의 음악 문화 자체를, 또 소비 문화 자체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가 흐름도 그래요. 사실 지난번 6월달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 하이브란 주가가 7% 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충격을 받겠다 그랬는데, 아니, 하루 빠지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어요. 오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래를 줄이면서.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날, 그죠? 480만 주, 물론 블록딜 물량도 합쳐져 있는 그런 물량이긴 합니다만, 이 거래량을 통해서 엄청난 손바뀜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 여기서 좀 눌림목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더 보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수급 볼게요. 그쵸? 이제 개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죠? 꾸준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브는 매수 기반이 탄탄해졌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NHN으로 넘어가 볼게요. NHN은, 물론 이제 NHN도, 음원, 그죠? 벅스뮤직, 거기 있죠? 음원. 근데 이제 NHN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못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금 밀렸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하이브처럼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 있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5년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회사, 그죠? NHN이 당당히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어땠습니까? NHN이? 자, 최근엔 올랐는데요. 최근엔 올랐어요. 그죠?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월봉상으로 7월달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 전혀 없다. 6월달에 뻗었죠. 그죠? 이게 월봉입니다. 6월달에 강한 양봉을 뻗었기 때문에 7월달에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쉬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뭐 200원 플러스 의미는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 갭에서 지지를 잘 받는, 즉 8만원 전후에서 조정만 잘 받아준다면, 뭐 7월달 조정을 잘 받아준다면, 뭐 한 달 동안 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외로 조정이 짧을 수도 있어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NHN 수급 보시죠. 계속 외국인 기관, 지난주 하루 빼고는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NHN은 그렇죠,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6월 달에 한번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한번 이제 시작한다, NHN 출발한다, 이런 기지개를 좀 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른 만큼의 조정을 잘 받아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흐름이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NHN 같은 종목 밀리면 사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 얘기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오딘.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딘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리니지의 안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오딘의 흥행, 물론 이제 사전 예약부터 대박 조짐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잘 나간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자취를 하고, 카카오 게임즈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퍼블리싱,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그죠? 자체 개발한, 자체 제작한 IP에서 조금 약했어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인게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어떠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퍼블리싱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을 누가 했냐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 21%를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오딘의 이 성공으로 인해서 퍼블리싱에만 특화된 카카오 게임즈다, 이런 어떠한 가면, 이런 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죠? 이제는 자체 IP를 가진 인기 게임이 존재하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 게임이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거래가 이틀 연속 2천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죠? 향후에. 주가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카카오 게임 주봉도 그렇고 월봉상으로 그렇고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됐어요. 이제 8만 원 이상에는 기술적으로도 이제 전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근데 오늘 보시면 거래가 이 정도로 많아요. 자, 고점 대비 밀렸다라고 생각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부담될 수 있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고점에서. 그러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자, 카카오 게임즈 수급 누가 팔고 누가 샀냐면, 그렇죠,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다. 이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특히 연기금 매수가 돋보인다. 수급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이 이틀 뻥뻥 터졌기 때문에 야, 이거 조정 나오겠다, 밀리겠다 할 수 있지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요. 그죠? 내일도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모레도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카카오 게임즈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차트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그죠? 5만원짜리가 벌써 7만원, 8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지수 부담이 없는,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가는 놈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풍선 효과처럼. 왜? 이쪽 저쪽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목, 특정한 섹터, 얘네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매기가 몰리면 굉장히 터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급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카카오 게임즈 이거 단기적으로는 조정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잠깐, 요거는 수급을 보니까, 또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이틀에 빵빵 오르고 끝날 주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조정 시점에서 매수, 대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유료 문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리니지를 제쳤다, 의미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당당히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4위에 있었거든요. 그죠? 3위로 올라섰고 펄 어비스를 제쳤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죠? 영업이익 추이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죠. 카카오 게임즈 실적만큼, 또 오딘의 흥행만큼 그동안에 참았던, 계속해서 와신 상담했던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죠. 자, 하나 기술도 사실 조금 약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아직 거래량이 조금 약해요.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하나기술, 저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급한 거, 저 카카오 게임처럼 막 급등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인 것 같아요. 장중에 충분히 살 기회도 주고요, 급하지 않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천천히 가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남았나요?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죠? 하나기술 하반기에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매수를 조정받을 때마다 해봐야 됩니다. 자, 넷마블, CJENM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넷마블도 자산주예요. 그죠?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좀 붙이다가 말았는데요. 넷마블도 카카오 게임즈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 14만 7천원 요 고점, 다중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갖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기대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쫓아서 매수하시는 거는 반대예요. 자, CJENM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CJENM. 그러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먹을 게 많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뭐 하나하나 특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여러 종목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그리고 수급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못 봤는데 넷마블, CJENM, 하나기술 다 할 것 없이 수급 상황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왜 수급이 이 정도로 좋은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대차 문자 회원 가입 안내 최근에 여러분들께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계좌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후에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